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커텀즈 조건 중에 D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PU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DPU 조건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인커텀즈 2020년도 개정판에 새로 등장한 조건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인커텀즈 2020년도 개정판 이전에 2010년도 개정판이 있었잖아요. 그 2010년도 개정판에 보면 DAT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DAT, Delivered at Terminal 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약간 변형돼서 DPU 조건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실제로서 보니까 아직 이 DPU 조건을 쓰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예,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예,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그 2010년도 그 인커텀즈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DPU 그러면 아직 좀 낯서니까 많이 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개념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예. 자, 인커텀즈 조건을 우리가 이제 조건의 제목 앞 글자로 따졌을 때 보면 E로 시작되는 조건이 있고 F 조건이 있고 C 조건이 있고 D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 조건이 하나, 그다음에 F 조건이 세 개, C 조건이 네 개, 그다음에 D 조건이 세 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중에 이 D 조건은요, 앞에 있는 D가 delivered라는 뜻이에요. delivered. delivered가 뭘까요? delivered라는 거는 셀러가 바이어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입지까지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D 다음에 나오는 두 글자가 수입지의 어느 지점이냐라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지점까지 갖다 주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셀러의 의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외우는 원칙.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제목을 하면 뭘 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셀러의 의무 중에 첫 번째, 비용의 범위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비용의 범위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의 범위. 셀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인커텀즈에서는 비용의 범위와 같다. C 조건만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C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죠. CFR, CIF, CPT, CIP. 그쵸? 그거는 이제 비용과 책임의 범위가 달랐죠. 나머지 조건들은 다 책임과 범위가 같다. 셀러가 분담하는 책임과 비용의 비용의 범위가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D 조건도 마찬가지야.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첫 번째 원칙에서 비용 분할 범위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게 되면 그 운송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DPU 조건 같은 경우에는 수입제 목적지까지 딜리버드 해주니까 되게 해주니까 대개가 아니고 뭐 다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 규정이 돼 있으니까 셀러가 운송비를 지불하죠. 그래서 운송계약은 셀러가 한다. 그 다음에 위험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칙 다섯 가지 중에 두 번째 위험의 셀러의 위험의 분담 범위가 어디까지냐?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운송 구간 중에도 누가 책임을 져요? 예, 셀러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보험은 안 들어도 되지만 규정에 의하면 들면은 그거는 셀러가 된다. 사고 나면 뭐 셀러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쵸? 다섯 번째 어, 뭐 있었나요? 다섯 번째가 수출 수입의 통관의 의무. 이거는 EXW와 DDP를 빼놓고는 다 수출 통관은 수출상, 수입 통관은 수입상이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제는 저 인커텀즈 이렇게 듣는 대로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 원칙을 아니까. 원칙을 아니까. 그 원칙을 아시면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뭐였지? 라고 했을 때 셀러의 책임 범위가
뭐였지? 라고 했을 때 원칙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을 되살려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DPU다 그러면 한국말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그래서 delivered at place unloaded. unload 하는 거는 뭐예요? unload. load 하면 싣는 거고. 예? unload 하면 싣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내리지 않은 상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수입지에서 언로드 했으니까 이거 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려놓는 비용까지 수입지 목적지에서 내려놓는 비용까지 또 셀러가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만약에 뉴욕에 있는 바이어 창고 앞까지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물건을 창고 앞에 내려놓을 때 만약에 지게차라든지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 그것도 다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로드는 싣다, 언로드는 내리다. 그렇죠?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약자로서 지정된 목적지 또는 목적항의 지정 터미널에서 그러니까 터미널이나 혹은 목적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DAT에서 변했다고. DAT 같으면은 목적지가 아니고 터미널이었어요. 최종 도착지가. 근데 이거는 목적지까지도 연장이 됐다. DPU로 바뀌면서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건을 양하한 상태로 양하, unload, 양하가 뭐라고 그랬죠? 물건을 내리다. 양육, 양하 다 물건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리는 비용과 책임을 다 셀러가 부담한다. 이게 나중에 보면 DAP하고 달라요. DAP 같으면은 그것도 이제 목적지까지 셀러가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인데 그거는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양하 비용은 그건 바이어가 내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이게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렇게 unload 이런 말을 제목에 딱 붙여준 거예요. 내린 상태로 내린 비용과 책임도 셀러가 진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그 다음에 위험과 책임의 비용의 범위는 같다. 그래서 비용의 범위는 우리 이제 알았어요. 그죠? 수입지까지의 운송과 책임. 그 다음에 어디까지? at place, 목적지까지. 그 다음에 언로드한 상태에서, 내린 상태에서 거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셀러가 지불한다. 그 다음에 위험은 D조건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과 위험의 범위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셀러가 DPU 조건으로 가격을 제시할 때는 모든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 그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운송수단에서 내리는 비용, 이것까지를 다 포함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험은 이건 임의보험이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지만 대개는 실무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셀러라면 보험 들어야 안 들어요? 예를 들어 10억 원어치 물건을 보내는데 보험 들어야 안 들어요? 네. 들겠죠. 왜요? 혹시라도 해상에서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뭐 화재나 충돌이나 폭발이나 뭐 좌초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물건에 데미지가 올 수도 있겠죠. 러스나 데미지가 드는 게 좋아요. 네. 사실 저는 안 드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랬죠.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DP 조건이라는 거는 DAP 조건 플러스 운송수단에서의 양합이. DAP는 양합비는 포함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디까지냐? DAP 더하기 운송수단의 양합이다. 이거는 구태여.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외우시면 자꾸만 잊어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잘 기억하세요. Delivered at place unloaded. unload라는 단어의 뜻 뭐다? 양하. 물건을 내리다. 내리는 비용까지도 포함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정리하면 D조건의 D는 뭐다? 다 delivered. 딜리버리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음식 같은 거 딜리버리 많이 시키시죠? 예. 그래서 그 비용을 다 포함을 한다. 우리 음식 딜리버리 하면 그 딜리버리 비용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건 사는 사람이. 그렇죠? 예. 자, 어쨌든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건 쓸데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은요. 예, 이거는 뭐 마찬가지 원칙대로. 원칙대로 하면 돼요. 원칙대로. 원칙이 뭐였어요? 수출 통관은 수출상, 수입 통관은 수입상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매도인의 임의보험입니다. 임의보험이다라는 거는 인커텀지에서는 DP의 조건일 경우에 보험행 안에서는 셀러 바이어 모두 다 가입의 의무가 없다. 근데 만약에 가입을 하면 누가 한다? 매도인이 한다. 왜요? 왜요? 우리가 보험이 드는 이유가 항해나 뭐 운송 중에 어쨌든 사고가 날까봐 드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러한 운송 중에 따른 운송 기간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보는 사람. 우리 그 인커텀즈 기억할 때 원칙 5가지 중에 몇 번째? 두 번째. 위험의 범위. 위험의 범위를 보면 아까 DP의 조건일 때는 도착할 때까지 셀러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당연히 들면 든다. 그 다음에 운임은 선불 조건이다. 그렇죠. 당연히 셀러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니까 셀러가 수입지에서 선적하고 나면 포도가 바로 운임 주세요라고 온다고요. 그래서 수출지에서 지불하니까 선불이다. 영어로 뭐요? 프리페이드. 반대는요. 후불이면은요. 컬렉트 그렇게 얘기한다.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을 해요? 첫 번째 원칙을 알면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원칙. 운송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 그 지불하는 사람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D 조건 같은 경우에는 도착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다 셀러가 낸다고 했으니까 운송계약도 셀러가 체결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 당사자들은 합의한 장소를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그렇죠. 애플레이스니까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소까지 쓰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주소까지. 예. 이게 바로 DPU 조건이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요. 그래서 인커텀즈 조건별로 셀러 의무는 5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하다. 5가지 원칙, 5원칙. 5원칙 중에 1원칙이 뭐냐? 비용의 범위. 그래서 두 번째가 2원칙이 책임, 위험의 범위. 셀러가 부담하는. 예. 세 번째가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네 번째가 보험은 누가 드느냐. 5번째가 수출 수입 통과는 누가 하느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첫 번째 원칙 비용 부담은 그 셀러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은 제목에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 책임의 범위는 비용의 범위와 기본적으로 같다. 시조건만 다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이런 칙을 알면 알 수 있다. 운송비를 지불하는 사람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 제가 연구해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예, 연구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CIF와 CIP. I자가 들어가 있는 조건은 셀러가 반드시 가입해야 되고, 나머지 조건들은 양쪽 다 가입의 의무가 없다. 근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입을 한다. 누가 하느냐? 하면은 누가 해요? 우리 두 번째 원칙 위험의 범위를 알았으니까 운송기간 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 이게 원칙이다. 그러나 EXW 조건은 수출 통과는 다 바이어, DDP 조건은 맨 마지막에 있는 DDP 조건 이제 금방 배울 거예요. DDP 조건은 바이어가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